안녕하세요. 곰신의 동화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특히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시라면 내 아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함께 읽고 싶은 책, 아이의 독서력을 올리는 좋은 책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곰신의 동화책방을 함께 열어갈 책방지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자주 가는 상점들을 소재로 한 동화책을 찾아왔습니다. 동화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배경, 장소들도 큰 역할을 하죠. 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공간은 학교지만 일단 학교 밖으로 나오면 친숙하게 오고 가는 여러 가게들이 있죠. 이런 가게들은 동화에서 일상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익숙하게 경험하는 식당, 편의점, 분식점, 책방. 네, 책방은 익숙한 공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네, 책방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일상의 공간들이 새롭고 낯설고 매혹적인 곳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익숙하지만 새롭고 낯설고 매혹적인 곳으로 떠나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 세상에서 가장 멋진 책방, 주문이 많은 요리점, 최고의 하품 나는 맛, 그리고 이상한 무인 편의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계해서 읽기 좋은 비문학 책 한 권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히구치 유코라는 일본 작가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책방입니다. 국내에 2021년 북뱅크에서 번역 출간했습니다. 히구치 유코 작가가 쓴 3권으로 이루어진 헝겊 고양이 양코 세트 중 한 권이에요. 고양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책방에는 별 모양 얼굴에 오징어 다리를 가진 손님, 고양이 얼굴에 뱀손, 문어 다리를 가진 손님 등 다양하고 특이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들에게 딱 맞는 책 추천과 응대를 하는데 색다른 내용들이라 흥미를 자아내죠. 페이지 수가 많은 그림책 또는 그림이 많은 동화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둘째가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갈 때 이런 스타일의 책들을 많이 봤는데 특히 좋아했던 책이라 소개해드립니다. 네,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세상에는 이런 책방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야기가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이 아니라서 저는 좀 읽기가 어려웠는데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성의껏 만들어진 책이라고나 할까? 그 소장 가치가 있어요. 예쁘고. 아이들은 사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책을 고르라고 하면 그림을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이 단연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개인적으로 책방에 대한 공간을 좋아하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첫 문장에서 이 책은 어느 작은 책방의 수수께끼 같은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자마자 옆에 계신 김주희 선생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책방이 배경인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당연히 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책방 주인들이 쓴 자전적인 이야기도 좋고요. 책방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도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책방에 나온 청소년 소설도 재밌고요. 그런데 이 책방은 고양이가 운영하는 환상적인 공간입니다. 작지만 보고 싶은 책들로 꽉 찬, 한 번 들어가면 누구든 자기한테 딱 맞는 책을 한 권씩 품에 안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책방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책방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책방이기도 하죠. 설레는 마음으로 끝까지 재밌게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책방을 열고 싶기도 하겠고요. 은근히 책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기심이 생길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책을 읽은 아이라면 책방이 뭔지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때는 막 여행지에서 동네 책방 찾아서 꼭 들르기도 했는데 이제는 단골로 다니는 집 근처 책방이 제일 좋더라고요. 곰신의 그림 책방이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책이 책방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책을 읽고 동네 책방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고요. 아이도 이 책을 읽고 정말 이런 책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곰씨네 그림 책방 있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네 라고 수긍했어요. 저희 아이도 책방에 같이 놀러 가는 걸 좋아해요.
책을 좋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선생님이랑 얘기도 하고 가끔 재밌는 책도 이렇게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책방과 친해지는 거죠. 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책방처럼 이제 사장님이 편하고 이런 아지트 같은 책방 하나쯤 있으면 좋잖아요. 특히 아이들에게도 안전하고 무엇보다 나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요시타케 신스케의 있으려나 서점이라는 책도 있는데 좀 유사해요. 두 권 다 아이들이 곰신의 그림 책방에서 찾았거든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이와 가까운 동네 책방 가셔서 꼭 베스트셀러가 아니더라도 내 아이가 좋아하는 책 한번 골라보고 또 책방 지기님께 추천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책방을 지나서 식당으로 가볼까요? 다음 책은 주문이 많은 요리점입니다. 일본 작가인 미야자와 겐지 글, 시마다 무스코 그림, 단푸스 출판사에서 단푸스 세계명작 동화 시리즈 중 1편으로 펴냈습니다. 주희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책은 제가 동화에 관심을 갖고 동화의 세계에 빠져들게 한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게 뜻깊고요. 책 자체로 보면은 분량이 작고 그림이 많아서 형식만 봤을 때는 1, 2학년이 읽기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읽어보면은 학년과 상관없이 고학년들, 성인들까지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또 고학년 아이들에게 추천하면은 딱 형식만 보고 자기들 읽기엔 좀 시시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3, 4학년들을 위한 추천책으로 골랐는데요. 줄거리는 간단해요. 사냥꾼들이 사냥해서 돌아오면서 배가 고파서 식당을 찾습니다. 그런데 숲속이라 마땅한 식당이 보이지 않죠. 그러다가 주문이 많은 요리점이라는 간판을 보고 식당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주문이 많다는 게 얼핏 생각해 보면 손님들이 주문을 많이 한다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요리점이 손님들에게 뭔가를 계속 주문합니다. 그래도 사냥꾼들은 뭔가 맛있는 걸 먹게 될 걸 기대하며 시키는 대로 다 하죠. 마지막 반전은 과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잘 보여주는 동화입니다. 네, 이렇게 짧은 이야기인데 내용의 반전을 전 마지막에 눈치챘어요. 마지막이라기보단 이제 몇 장 남겨두고 알았는데 도대체 이런 주문을 왜 하는 건가 했는데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들도 이러면 좋겠습니다. 제목만 보고는 굉장히 바쁜 이야기인 줄 알겠지만 깜짝 놀라는 반전, 옛날 이야기 같으면서 재밌었습니다. 네, 대단히 큰 반전이 있는 그림책이었죠. 그것을 눈치챈 지점이 저는 23쪽 정도였는데 크림을 귀까지 꼼꼼히 바르고 머리에 향수를 뿌리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지금까지 과정이 음식에 양념을 골고루 배게 하는 행위였구나 라고 눈치채게 됐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었어요. 네, 주희쌤께서 저에게 이 책 읽는데 안 무서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사냥꾼들이 막 단계적으로 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주문을 수행하는 동안 긴장감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점점 예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겁이 많은 저도 무섭기보다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좀 마지막에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두 신사가 도쿄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종이 쓰레기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흔히 종이는 얇아서 잘 구겨지고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일까 곱씹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대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종이 쓰레기가 사냥꾼 전체 모습보다는 얼굴이 그렇게 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은 한 번 구겨진 종이는 펴져도 그 흔적이 남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얼굴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죠. 자신들의 경험이 새겨진 자신들의 얼굴을 탐욕과 허역으로 진실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정작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구김으로 타인들은 모두 알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일본의 역사를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영국 병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냥꾼이었잖아요. 작가가 서양 문물이 일본으로 막 들어올 때의 상황을 풍자한 작품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서양 문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책이긴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책이 될 겁니다. 네, 미야자와 겐지 작가, 은하철도 999의 마츠모토 레이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등이 그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니까요. 아이가 흥미를 보인다면 작가의 다른 작품들, 네, 단편 동화집도 있고요. 단편 동화, 소설,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식당으로 가볼까요? 분식집이 장소로 나오는 최고의 하품 나는 맛 책입니다. 신채열 글, 임미란 그림, 책 속 물고기에서 2021년 편했습니다. 현숙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최고의 하품 나는 맛은 늘 최고의 재료로만 음식을 만드는 김마리 사장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에 자부심이 굉장한데요. 덕분에 이제 문 연 지 1년이 되었는데 받은 상만 10개가 넘어요. 그리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한쪽 벽에 있는 메모장에는 손님들의 칭찬만 가득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메모들 사이에서 진짜 하품나는 맛이라고 써있는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모를 쓴 아이를 찾게 되는 김마리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아이는 왜 하품나는 맛이라고 평가했을까 하고 궁금증을 갖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책상 위에 뒀는데 저희 아이도 하품나는 맛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바로 추천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너에게는 최고의 하품나는 맛이 뭐냐고 물었더니 공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공부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한동안 아이랑 가만히 있다가도 소리 내어서 크게 하품도 해보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우리 현숙쌤님 아이는 정말 정직하네요. 네, 그리고 아이가 읽고 바로 이해를 했네요. 저는 하필이면 왜 하품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미를 서술한 부분을 몇 번을 곱씹으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숨길 수 없는 정직한 생리 현상을 이제 남들 눈치 봐가며 숨겨야 했던 그런 짠함이 느껴지기는 했는데, 이거는 진짜 작가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각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읽는 동화는 어린이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책은 어른이 주인공이에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엄마의 그늘 밑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어른이라 그런 건가 봐요. 네, 같은 자영업자로서 이런 분식집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보면은 머리가 좀 아프고 마리가 좀 답답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만들어 놓은 길 안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회의도 없이 하품도 숨어서 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마리가 어서 각성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저도 책을 읽고 이제 최고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평가가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느낄 때 진정한 최고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다 보면 주변 눈치를 볼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말고 입을 쩍 벌리고 하품하듯 속 시원히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동화에서 지역 특산품에 대해 나와서 좋았습니다. 애들이 요즘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통영에서 김을 가져오고 예산에서 사과를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신토부리 분식집입니다. 학교 앞에는 이런 가게가 있는 게 좋은데 요즘은 많이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요. 맞아요. 이렇게 전국 산지에서 좋은 식재료를 막 직접 들고 와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분식집이라면 진짜 막 선불해놓고 애들 다니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아닌데 분식집에서 파는 거, 또 반대로 밀가루로 만들었는데 분식이 아닌 거, 이런 퀴즈 내면 좋아하더라고요. 뭐 있을까요? 한 개씩 말씀해 보세요. 김밥이요. 쌀떡볶이? 순대? 아무튼 이런 재밌는 이벤트 만들어주는 분식집이 학교 앞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단골 분식집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소죠. 편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한 무인 편의점. 서아람 글, 안병현 그림, 라곰스쿨에서 2024년에 펴낸 책입니다. 아이들 제목만 봐도 너무 좋아할 것 같죠? 네, 줄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이상한 편의점입니다. 용기가 없던 아이가 광선검 합바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고, 치과 가기 싫은 아이가 제 발로 치료받으러 가고, 사소하게 물건을 훔쳤던 아이도 무서워서 혼자 못 자는 아이도 모두 무인 편의점 덕분에 치료를 받습니다. 대신 무조건적인 해결이 아니라 인물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변하면서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약점을 무인 편의점에서 산 물건으로 인해 극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글빵 학생이 강력히 추천한 책인데요. 3, 4학년이 읽기 좋은 양의 에피소드입니다. 그 에피소드가 나뉘어져 있고 적당히 교훈이 있게 잘 마무리되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상점에서 편의점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구성이나 이야기들이 익숙해요.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전천당 시리즈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보이고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읽을 때는 휘리릭 재밌게 읽히는데 막상 다 읽고 나면 어떤 이야기들을 읽었는지가 뒤섞이는, 뚜렷하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죠. 동화를 읽는 재미 가운데는 현실에서 있을 법한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그 캐릭터에 빠져들기도 하면서 그 인물의 삶을 이해하는 게 있는데, 이런 옴니버스 이야기 구성에서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을 만나기보다는 사건을 전해 듣는 게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편의점의 물건들이 저마다 특색이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에피소드는 겁이 많은 다운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아이도 다운이처럼 이렇게 겁이 많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다운이 아빠처럼 아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점점 아이가 겁에 대해 받아들이더라고요.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은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 아니면 여기에는 없지만 이런 거 해결해주면 좋겠다 하는 물건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CCTV로 편의점 손님인 아이들과 퀴즈 게임을 하고 막 소통도 하잖아요. 아니, 무인 편의점인데 무인이 아닌 듯한 소통이 되는 편의점. 그 설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약점을 마법적인 게 계기가 되어서 해결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마법적인 요소로, 그러니까 무인 편의점에서 소통하고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통해서 마법이 있는 새로운 물건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동화에서 어떤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기보다는 마법에 의존할 수도 있는 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 실제로 마법은 일어나지 않지만 편의점에서는 다들 행복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편의점이니까 다 용서가 되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전 궁금한 게 왜 칼라로 안 했을까요?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칼라였으면 조금 더 재밌었을 텐데. 그리고 아들이 최근에 위저드 베이커리를 읽었는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좋아하나 봐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가게에 얽힌 이야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하면 정말 잘 읽는 책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점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창작동화 4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상한 무인 편의점에서도 등장했던 먹거리들에 대해 과학적인 개념을 소개해주는 비문학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자 사면 과학 드립니다. 입니다. 정윤선 글, 심희씨 그림, 풀빛 해석 펴낸 책입니다. 과자가 눅눅해지는 이유는 뭐지? 왜 컵라면 용기는 아래로 갈수록 좁아질까? 푸딩은 액체일까 고체일까? 궁금증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 본 적 없어도 이 책 읽어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과학적인 원리가 곳곳에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쌤들은 어떤 내용들이 가장 재밌으셨어요? 저는 캡사이신 분해되는 이야기가 재미있었어요. 매운 거 먹었을 때 우유를 마시라고 했는데 그 말만 알았지 정작 이유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캡사이신이 지방에서 분해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아이에게 툭 던졌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아느냐고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다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신이 궁금한 것을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뼛속까지 문과생인 제가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가깝게 과학이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책입니다. 자주 먹는 군것질거리에 이렇게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다니 저도 놀라면서 읽었어요. 또 너무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져서 금방 읽었습니다. 누가 봐도 딱 알만한 주전부리를 유머러스하게 개명한 이름도 재밌었어요. 애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에서 유머 코드가 터지잖아요. 그 감자칩 한 봉지 뜯으면서 아이와 함께 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작년에 3학년 아이들이 최고의 책으로 뽑은 책이었어요. 아이들은 공부라고 하면 무조건 싫은 거,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이 책처럼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것들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일이 무척 즐거운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고 익숙한 것들에 질문을 던지는 재미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재미있는 그림도 풍성하니까요. 과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아이에게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이들이 자주 가는 가게 상점이 등장 배경인 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익숙한 장소인 만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줄 평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책방, 나만의 아지트 책방을 찾아보자. 주문이 많은 요리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살던 대로 살게 된다. 최고의 하품 나는 맛. 하품 날 땐 눈치 보지 말고 시원하게 하자. 이상한 무인 편의점. 고민이 있나요? 이상한 무인 편의점으로 오세요. 과자 사면 과학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과학을 배우세요. 네, 곰신의 동화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곰신의 동화책방이었습니다.